개인회생이랑 파산,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잘못 선택하면 시간도 날리고 비용도 날리고 심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같은 빚이어도 개인회생이 맞는 사람이 있고 파산이 맞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 차이 정말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갚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부를 나눠 갚고 남은 빚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벌 수 있다면 개인회생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직장인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월급 명세서가 있냐보다 소득이 꾸준히 증명되느냐입니다. 반대로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갚기 어려운 상황일 때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질병 때문에 일을 못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소득 활동이 어렵거나 장기간 실직 상태이고 재산도 거의 없다면 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착각합니다. 빚이 많으면 파산 아닌가요? 아닙니다. 빚이 많아도 소득이 있으면 파산보다 개인회생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빚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소득이 전혀 없고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빚의 크기보다 상환 능력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소득 있으면 회생, 소득 없으면 파산, 이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 말만 믿고 바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매달 얼마를 낼 수 있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변제금을 냅니다. 보통은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60만원이고 인정되는 생활비가 190만원이라면 남는 금액은 7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70만원 안에서 변제금이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내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3년 또는 5년 동안 계속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70만원 낼 수 있을 것 같아도 월세, 식비, 교통비, 통신비,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실제로는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시작보다 유지가 중요합니다. 인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연체 없이 끝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무조건 다 파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재산 가치가 3천만 원인데 개인회생으로 총 1천만 원만 갚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재산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보다 너무 적게 갚는 구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같이 봅니다. 차량,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 부동산 이런 것들이 확인 대상입니다. 파산은 재산 부분을 더 강하게 봅니다. 파산은 기본적으로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에게 나누고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최근에 급하게 처분했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최근 대출 사용 내역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최근에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봅니다. 생활비, 월세, 병원비, 기존 채무 상환 이런 건 설명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박, 코인, 주식, 사치 소비, 명품 구매 이런 사용 내역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직전에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반복하거나 대출을 새로 받고 바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돈을 빌렸는지, 정말 생활비였는지,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직업과 생활 유지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을 계속하면서 빚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처럼 소득 활동을 유지해야 하는 분들은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파산은 면책 전까지 일부 직업이나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 공무원 관련 직군, 전문직, 금융 관련 업무처럼 직업상 제한이 걱정되는 분들은 파산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씨는 직장인입니다. 월급은 280만 원이고 카드빚, 대출, 현금 서비스까지 합쳐서 총 채무가 8천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 파산을 생각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갚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고 생활비를 제외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파산보다 개인회생으로 검토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일부를 나눠 갚고 남은 빚을 정리하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B씨는 건강 문제로 일을 하지 못했고 소득도 거의 없었습니다. 재산도 거의 없고 앞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달 변제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보다 파산과 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빚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갚을 수 있는 구조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구조냐, 이 차이입니다.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탕감 많이 되는 쪽만 찾는 겁니다. 파산이 더 많이 탕감된다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내 상황이 파산 요건에 안 맞으면 기각될 수 있고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생이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회생도 변제금을 못 내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현실적인 금액으로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재산이나 거래 내역을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계좌, 보험, 차량, 보증금, 가족 간 거래, 나중에 확인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득이 있고 매달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소득이 없고 앞으로도 갚기 어렵고 재산도 거의 없다면 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재산, 직업, 최근 대출, 카드 사용, 가족 상황, 건강 상태, 이걸 전부 같이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회생인지 파산인지 헷갈리면 댓글에 상황 남겨보세요. 소득이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준 잡는데 도움되는 정보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압류, 대출, 신용회복까지 실제 상황에 맞게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